였습니다. 예, 죄송하고. 자, 우리 교재로 보면 559쪽이죠. 응? 559쪽.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공부하다가 그 요건이 있었죠.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공무원 그러면 직무 집행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559쪽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기서 타인은 이제 피해자를 가리키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죠. 2번 보면 공무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해자인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이제 위법한 직무를 수행해서 또 다른 공무원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피해자인 공무원도 가해자인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만 이제 거기에 뭐 밑줄은 치지 말고 우리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뭐라고 돼 있었어? 응? 그 군인, 군무원, 그죠? 거기 나와 있듯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일 때는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따로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 중에서 이제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신분도 공무원이야, 그죠? 그렇지만 피해자일 때는 국가한테 배상 청구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방공무원은 상관없죠? 소방공무원은 피해자가 되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외국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외국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그죠? 그쪽 외국에 속한 나라가 우리 국민한테도 배상해 준다. 그러면 우리도 해주는 그런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거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타인 속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응? 알아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2개 들어져 있는데 1번 판례는 뭐예요? 공무원이 또 다른 공무원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일단 읽어보면 공무원이 자기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해서 공무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했던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만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거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직무집행위로 본 거죠? 관련이 있는 행위고 가해 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공무원들의 가해자인 공무원의 가해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된다. 그지? 별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뭐 하나 확인하는 거야. 피해자인 타인 속에는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 비교적 최근 판례죠. 그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동그라미 3번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응?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우리 법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국가배상법 적용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상호 보증이란 엄격하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명시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니네가 배상해주면 우리도 배상해준다 이렇게 조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만을 꼭 말하는 건 아니래요. 그죠? 그래서 밑줄 친 거야. 그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상호 보증한다는 거,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상호 보증한다는 거는 그 외국인이 속한 그 국가, 외국의 법령이나 판례, 관례 등에 의해서 비교해 볼 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또 그 외국인이 속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 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아직은 한 건도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그럼 뭐로 인정하는 거야? 상호 보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그 외국인한테 배상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아직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상을 해준 적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해줄 거다라고 실제 인정할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인정되면 상호 보증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 방가로 2번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손해란 두 가지. 하나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그죠? 그래서 그 첫째 줄 중간에 보면 법익 침해라는 말이었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법익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만. 따라서 괄호 속에 무슨 이익 나와?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 뭐 이렇게도 말해요. 사실상 이건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익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 또 소송 가면 또 나오는데 항상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 구제 대상이지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반사적인 이익이라고도 하고 사실상의 이익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그런 이익은 침해받더라도 구제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 재산상의 피해건 생명, 신체, 정신상의 고통이건 다 배상해준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포인트가 뭣도 배상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재산 피해도 배상 대상이라는 거, 그죠?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 그런 걸 비재산 피해도 배상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때문에 생긴 피해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그것도 배상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이런 표현은 그냥 설명만 듣고 들어가. 뭐 잘은 내잖아.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치료비 뭐 이런 게 다 적극적인 손해. 이미 현실적으로 생긴 손해. 그다음에 그런 뜻이고 소극적 손해는 만약에 이 교통사고가 안 났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나가서 돈을 벌었을 텐데, 그죠? 그거를 벌지 못하게 돼서 잃어버린 이익 있잖아. 그런 걸 소극적 손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이제 뭘 뜻하냐면 하여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생긴 피해다라고 하면 모든 피해를 다 배상해주게 돼 있다는 그런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것만 배상해주지 반사적인 이익은 배상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비재산 피해도 배상 대상이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둘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갖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발생한 피해가 어때야 돼?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이게 바로 이제 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거다. 당연한 얘기, 법이 정한 요건 당연한 얘기,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어도 그로 인해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리 침해되는 결과가 안 생겼으면 배상할 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뭐 시험에는 쓰일 수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지? 네.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참고상으로 읽으면 조금 아까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 설명이 있는 거야. 응? 응. 그래서 셋째 줄에 그냥 읽어보면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없었다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그걸 소극적 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읽고, 그래서 적극적 손해도 소극적 손해도 다 배상해 준다 하는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선본에 인과관계라는 게 원인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생긴 손해가 결과인데, 피해자한테 손해가 생긴 결과가 뭐 때문에 생겼어야 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인과관계가 우리가 이제 뭐 과학 법칙처럼 그렇게 엄밀한 인과관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경험상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 있죠.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를 해요. 상당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그 정도, 그죠? 요거는 뭐 민법과 마찬가지예요. 민법에서도 개인 간의 손해배상할 문제 따질 때 이 가해자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상당 인과관계, 민법도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 우리 국가배상법도 그렇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거기 자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 공무원의 의무가 오로지 사회 전체 일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 또 뭐야,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 이런 의무는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라 하는 의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순전히 행정위원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줄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그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는 성격은 없다 이거지. 그런 결과 결국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위반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 안 진다. 응?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시험에 쓰였고요. 결국은 그러면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라.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의무의 성격이란 말이야. 응?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요 판례 2번은 이제 줄여서 냈는데, 줄여서 써놓은 건데, 그 밑에 판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1번 있죠. 그게 이제 거기서 따온 거야. 거기서 읽어보면 자, 두 줄로 나눴죠. 두 파트로. 위에 거 보면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의무,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 전적으로, 아니면 전적은 아닐지라도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일지라도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 그걸 공무원이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응? 하지만 그 밑에 문장은 어떻게 돼? 위에 읽었던 것처럼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거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가 났어도 그런 배상 책임 없다. 그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 하나는 여기다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법이 우리 아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는 그 의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인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났어도 그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야. 응? 두 가지 관점이나 어쨌든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응? 아니면 공공의 일반 내지 행정조직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 응? 응? 그 얘기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죠? 같은 판결입니다.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래 거 보면 그러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그죠?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자. 자,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응? 판단할 때는 자, 요 행위가 있으니까 요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도 고려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그 행위, 가해 행위의 양태, 또 피해의 정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 있다, 아니다를 판단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무슨 그러니까 반대로 내면 틀렸어. 즉 일반적인 결과 발생만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만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지 뭐 그 외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로 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561쪽에서 562쪽까지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한 거야? 인과관계 있다 인정한 사례, 그죠? 이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인정했다는 걸 간단한 제목으로 암기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1번은 짧으니까, 그죠? 탈영병 사건 나와, 그죠? 탈영병이 원래 좀 군대 조직 내부에서도 원래 군대 들어올 때부터 이게 소위 관심 대상자야. 응? 약간 성격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문제 사병이야. 그러면 이게 좀 사고 안 일으키도록 이 지휘관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사병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지휘관이 이 사고 방지 선도 노력 별로 열심히 안 했대. 소홀해가지고 얘가 총기 들고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을 향해 난사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민간인의 사망 피해라는 결과와 지휘관의 병력 관리 소홀히 하는 게 원인이고, 그죠?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예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났다는 거. 1번. 그러면 1번과 2번이 비슷합니다. 2번은 특히 이제 뭐예요? 역시 탈영해가지고, 그죠? 수류탄 터뜨려 버린 거야. 응? 탈영해서. 그런데 여기도 밑에 줄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어떻게 돼? 응?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뭐 수류탄이 이제 도난당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사병에 대한 병력 관리 소홀히 한 게 이게 원인이라고 봐야 되고, 이래서 그 수류탄 터뜨려 가지고 지나가던 행위 민간인들 사망한 결과가 생긴 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역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거, 그죠? 그러면 되게 비슷하죠? 3번, 4번 다 비슷한 위치야. 3번에는 뭐 여기도 무기고 이런 거 관리 소홀히 하는 거지. 그래서 포금탄 얘기도 하고, 또 4번도 총기, 실탄 이거 무기고 관리 소홀히 해가지고 그거 갖고 나와서 뭐 사람 쏘고 한 거죠. 그죠? 또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비슷한 논리다, 그죠? 인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헌병대 영창에 수용된 군인이래. 영창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창에서 도망 나온 거지. 탈주. 응?
그래서 여기도 제목 헌병대 영창에 순용된 군인들이 탈주한 사건. 그죠? 영창 관리 소홀히 한 행위와 민간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그죠? 그다음에 6번 이른바 유람선 극동호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유람선 극동호에서 이제 뭐 호수 아니면 그 연안 해변 이런 게 이제 유람선인데 불이 났어. 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침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근데 이 화재 나고 하는 원인을 보면 이제 이게 배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응?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안전 관리는 그 배 소유주가 안전 관리 해야죠. 책임이 있지. 근데 그 안전 관리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또 누가 감독해야 돼? 그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돼. 그래갖고 선박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합격증 내주고 이게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 총체적 부패야. 공무원들도 그냥 안전검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돈 받고서는 합격증 내주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 네. 운행이 되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사고 빵 터져서 화재가 났어. 결국 이제 그러면 그 여기도 이제 국가배상 책임도 물은 거야.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 선박 안전검사를 소홀히 해서 그게 하나의 또 원인이 돼서 이런 사망 피해가 생겼다.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법이 나와. 선박 거기 보면 선박 안전법, 유선 및 도선호법 이 규정들은 공익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도 선박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하고 합격증 내주라.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유람선 이용하는 시민 개개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선박 안전검사 제대로 하라고 의무 부여한 거다. 그러니 법이 어떻게 했어?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거로 인해 소래가 났으니 배상해야 된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 응? 그 다음에 7번 이거 앞에서도 했나요? 보면은 7번도 보면 주민등록 사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돼? 누가 자기 이름을 바꿨대. 개명. 이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법원에 신청해서 나 이름 바꾸겠다. 요새는 또 이름도 잘 바꾸도록 예전은 잘 안 바꿔줬는데 요새는 잘 바꿔주는 편인가 봐. 응? 그래서 이름 개명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났대? 반드시 그 사람의 지금은 본적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그죠? 어쨌든 예전에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이름 바꾼 거 개명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한 사항이 진짜인지 재확인할 수 있도록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지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부수적이지만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이런 논리가 되면 결국은 그 개인의 이익도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밑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온다. 밑줄. 주민등록 사무 담당 공무원이 이름 바꾼 거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상의 성명 정정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해서 확인도 안 해본 채 아마 주민등록 이걸 새로 해뒀나 보죠. 그래서 이런 통보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와 의무 위반과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 허가를 받은 듯이 위조했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아마 뭔가 땅이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 사람 사기쳐서 그 사람 땅 팔아먹으려고 그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고친 듯이 실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고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고친 듯이 신청을 해서 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를 그 각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원래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등본 위조하고 주민등록상 이름을 위법하게 고쳐놓고 그죠? 그래 놓고서는 갑의 땅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돼?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은행 가서
그 사람의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그래갖고 날라버린 거지, 그지? 하여튼 뭐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갑이라는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 허가를 받은 듯이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기를 쳤나 봐, 그죠? 그럼 여기서 공무원이 진짜 개명 절차 밟아 제대로 했는지 진위 여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다 처리해줘 버렸잖아. 그래서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진짜 땅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이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죠? 배상 책임 져야 된다.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그죠? 이런 노래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8번은 또 뭐야? 인감증명, 그죠? 읽어보면 알 거야. 시간상 생략. 인감증명 잘못됐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뭐야?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시형 아파트 입주권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 확인을 해줬대. 응?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응? 된다고 허위 확인을 해줘서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 임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무원의 허위 확인 행위와 매수인 손해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첫째 줄에 나오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야. 응? 그러면 야, 이 시형 아파트 입주권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야? 무허가 건물 철거당하는 그 무허가 건물 소유주한테 시형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 철거당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 입주권을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응? 그 산 사람이 이제 결국은 피해자지. 응? 그 공무원이 그걸 시형 아파트 입주권 나온다고 허위 확인을 해줘서 그것만 믿고 그 입주권을 산 거야. 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꽝이지. 응? 그죠? 공무원이 허위 확인 안 되는 건데 안 나오는 건데 나온다고, 응? 허위 확인해줘서 그 말 믿고 그 입주권 사들인, 응? 딴 사람이 피해자인데 거기도 인과관계 있다. 자, 10번도 비교적 최근 판례, 그죠? 좀 내용은 길긴 하죠. 자, 10번은 좀 내용이 긴데 그 국가를 당사자라는 공사계약의 담당 공무원이 그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기준, 회계 예규를 안 지키고, 응? 또 예측 가능한 무슨 기준에서 정한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뭐 가격을 산정했고, 만약에 그 경매 같은 거에서 자기가 공사 우리가 따겠다 해서 이제 입찰에 신청하잖아. 근데 만약에 제대로 그게 가격이 제시됐더라면 그 공사에 난 참여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엉터리로 가격을 산정했고 낙찰자가 그렇게 엉터리로 가격이 산정된 걸 알았더라면 뭐야? 자기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할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을 텐데, 응? 근데 그리고 그러한 국가 그다음에 다섯째 줄에 국가는 입찰을 참가하는 그 기업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그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러한 그 가격 산정 이런 거 제대로 잘못했다는지 뭐 이런 걸 고지하지 않은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예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자, 어디를 딱 밀칠 건 아니다, 그죠? 11번은 시험에 그대로 짧으니까 그냥 그대로 몇 번 나왔어요. 경매 담당 공무원이 날짜를 잘못 통지해줬다는 거지. 날짜를 잘못 통지해줘서 이게 뭐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에 참가하면 맨 처음에 가격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써내겠지. 그리고 보증금도 내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낙찰됐잖아. 제가 이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나머지 모든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그게 이제 낙찰자가 되는 거고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보증금도 다 못 돌려받아요. 그럼 여기서 경락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뭐야? 낙찰자로 이제 결정이 돼서 그러면 그때
잔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 아마 잔금 납부 기간을 더 늦게 해도 내도 된다고 잘못 알려줬나 봐.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때까지 내면 되는 줄 알고 안 내고 있었는데 이미 날짜는 지나버려서 이게 낙찰자 결정된 게 취소가 돼버렸다. 그러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피해를 입게 됐어. 이런 경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경매 담당 공무원이 날짜를 잘못 통제준 게 원인이 돼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또 11번과 12번, 11번, 12번은 같은 이치로 보기 바랍니다. 같은 이치로. 11, 12, 13번 보면 다 경매 담당 공무원이다. 그죠? 경매 담당 공무원이 뭔가 직무 수행하면서 뭔가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면 다 배상 책임 인정되고, 11, 12, 13. 그다음에 14번은 개별 공시지가, 개인들 개별 토지들 땅값 결정하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14번 밑에 넷째 줄 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개별 공시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개별 공시지가 담당한 산정 담당한 공무원이 속된 지자체가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응?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563쪽 보면 이번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해준 사례네. 그죠? 그래서 1번 판례 조금 되게 오래전 사건인데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읽어봐. 1번에 2개 들었는데 앞에 거 위에 것만. 자, 군대에서 상급자인 피해자가 하급자인 운전병에게 권유하여 군용 트럭을 마음대로 끄집어 운전케 하고 운전병 및 동행인들에게 술 먹이고 운전 중 장난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근데 누가 죽었어?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누가 죽었어? 응? 여기 상급자인 피해자. 그러니까 상급자가 피해자야. 얘 상급자가 군대 내에서 예를 들면 뭐 병장이라고 하자. 응? 병장이 뭐야? 야, 심심하다. 야, 가서 좀 차 좀 끌어와. 꺼내와. 하급자한테, 그죠? 하급자의 운전병한테 차 좀 꺼내와. 놀러 나가자. 운전병한테 군용 트럭 꺼내오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 상급자 같이 타고 또 다른 동행인들도 태우고 놀러 간 거야. 밖으로, 부대 밖으로 놀러 가서 술 먹고 돌아오던 중 운전, 응? 운전 중 장난, 응?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누가 사망했느냐? 상급자가 사망했어. 그죠? 근데 상급자는 뭐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자기한테 피해를 야기시킨 거다. 그지? 그래서 셋째 줄은 상급자, 즉 피해자고 상급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발생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응? 그러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됐어요. 이 상급자인 피해자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 민간인을 친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사고다가 뭐 다리에서 추락을 했다는 이런 사고가 나면서 이 상급자만 죽은 거야. 응? 1번 그거 하나 정도 보고,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군인 병원, 그죠? 군인들 병원 있잖아. 군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하여 강도 살인행위. 이게 제목입니다. 그죠? 이거랑 비교하면 아까 군대 영창에서 탈영, 그거는 이제 피해하고 인과관계 인정했지. 여기는 인과관계 인정 안 했어. 군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강도 살인. 응?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돼? 읽어보자. 그 병원의 일직 사령과 당직 군의관이 탈영을 방지하지 못한 의무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응? 입원 중이던 사병들이 강도 모의하고 탈영하여 강도 살인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한 그 강도 살인 행위와 뭐하고 여기 일직 병원에 근무하던 일직 사령과 당직 군의관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거하고 민간인이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2번 군병원에 입원 중이던 사병 탈영 사건. 그 다음에 3번도
일단 읽어보자. 3번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육군 하사가 뭐 순찰 돌겠다. 응? 그걸 빙자해서 부대를 이탈한 후 민가에 나가서 가지고 왔던 총으로 거기 사감 나왔지. 사적 감정, 그죠? 사감이 사적인 감정으로 원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 가서 뭐야? 응? 총으로 민간인 사살하는 기래, 그죠? 요거는 읽어보면서 사적인 감정, 응? 요거를 힌트로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됐다. 이렇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자. 야, 이거 지난번에 했었나? 구청에 원래 세무과 소속의 공무원이래. 세무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인데 기망하니까 사기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사기쳤대? 응?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이 있대. 응? 그러니까 이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아마 이 세무과 소속 공무원의 속임수에 의해서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누군가가 샀나 봐. 근데 나중에 뭐야? 그 입주권이 거짓말이었는 거지. 응? 그게 들통이 난 거야. 응? 결국 여기서 공무원이 여기 또 생각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앞에 요건이 구비됐나 한번 따져보자. 신분도 공무원, 그죠? 응? 그다음에 이게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문제 되겠죠? 근데 여기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우선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런 주택, 이런 시형 아파트 입주 이 업무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니잖아. 그 영역이. 그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한 거 이거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그걸 다루진 않았지만, 그죠? 여기서는 뭐가 주로 문제된 거야? 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근데 인과관계 부정한 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왜 부정됐어요? 피해자가 이게 발생한 손해하고 뭐였어 여기? 여기는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사기친 거하고 그걸 믿고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죠? 나중에 그 사기친 공무원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 사기치고 난 이후에는 주택 정비 계장이 됐대. 근데 그거는 사기칠 때가 아니었어. 사기칠 때는 세무과 소속이었어. 그러니까 세무과 공무원이 무슨 이 아파트 분양하고 뭐 이런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으니 결국은 셋째 줄 뭐야? 손해 그 발생한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응? 세무과 공무원이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네, 잘은 않네. 여기서 2번 판례가 이제 시험에 예전에 좀 자주 냈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판례. 자, 5번 판례는 좀 중요. 5번 판례 좀 중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 이거 하면 돼. 상수원수 수질 유지 의무. 요거 밑줄 쳐주세요. 상수원수 수질 유지 의무. 그러니까 어딘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법이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했는데 아마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거야. 수질 기준을 법이 정한 일정 기준으로 유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 물로 수돗물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지. 그 보도를 본 어떤 사람이 있어. 시민이. 내가 그러면 이게 약간 좋지 않은 수돗물을 먹어서 되게 건강에 응?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걱정, 불안감, 정신적 피해 입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 상수원수 수지 의무는 일정 기준으로 유지해야 될 의무는 두 번째 줄 읽어보면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이지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가 아님. 그럼 아까 읽었던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배상 책임 없다. 그지? 그래서 결론이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 없다. 그죠?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결론이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 잘 나옵니다. 응? 놔두고. 그 다음에 6번은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 똑같은 이치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자, 7번은 또 중요. 7번하고 8번 둘 다 체크해 두세요. 자, 7번을 보니까 자,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산업기술혁신 촉진. 하여튼 법이 공공기관에 부여한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의무. 그죠? 여기도 논리가 어떻게 돼? 이 공공기관에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라. 그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 의무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의무냐 아니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쭉 읽어나가면 이거는 첫째 끝에부터 읽어보자. 기업의 신기술 새 제품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하나로 국민 경제 지속적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공공기관이 이러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서 신제품 인증받은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으로 즉 공익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죠? 결국 이제 어떤 기업이 새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신제품이라고 국가기관에서 인증까지 해줬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은 그런 인증받은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안 사주는 거야. 응? 공공기관이.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기업 개인이 받은 손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를 받은 건 아니다. 반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침해받는 데 불과하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또 배상 책임 안 진다. 응? 결론도 이거 배상 책임 없어요. 공익만을 위한 의무이지 기업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다. 응? 그 논리 7번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8번 그 밑줄 친 부분 꼭 보면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아까 앞에도 개별 공시지가 얘기 나왔었지?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잘못 산정하고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러니까 아마 문장을 읽어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낮게 결정됐을까? 너무 높게 결정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응? 개별 공시지가가 아마 진짜 땅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게 이제 결정돼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높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으니, 응? 이건 땅 가치가 큰 거구나. 그리고 토지 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해 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 아마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땅이 있는데 그 땅 실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게 공시지가를 매겨준 거야. 그러니까 그 땅 임자가 그 자기 땅을 말하면 담보로 하고 뭔가 물건을 공급했나 봐. 그죠? 물건 공급해주는 측에서는 이 정부에서 말하자면 개별 토지 가격을 이렇게 높게 매겨놨으니 가치가 그 정도 된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이제 물건을 대줬는데 나중에 물건값이 우선 안 주니까 아마 이 땅을 경매로 팔았든지 그럴 수 있어. 팔고 났더니 반토막도 안 되는 거다. 그죠? 원래 담보 정도 같이 생각했는데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랬어? 이거 공무원이 공시지가 잘못 매겨서 그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치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손해를 입었다. 그게 원인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이유가 있어. 개별 공시지가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뭐야 어쩌고 뭐였어 그저 뭐야 개발 부담금 토지와 관련된 세금 부과 등 다른 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땅값을 산정할 때 산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의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그거를 더 나아가 개별 공시가가 그 토지를 거래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을 때 실제 거래 가격 내지 담보 가치를 보장한다니 그런 효력까지는 없는 거다라는 이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이라든지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매길 때 기준이 돼서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잘못 결정해서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됐다든지 개발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고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나 지금 이거는 개발 부담금이나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그걸 담보 땅 가치 어느 정도 되냐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까지는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 역할 꼭 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 공부할까요? 밑줄 친 부분에서 담보 가치, 응? 그 단어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시지가 매겨놔도 그게 그 땅의 담보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응?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론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562페이지에서 14번 판례는 그러면 이 판례하고 비교해서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까? 응? 역시 비슷하게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했죠.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끝에는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러지? 그럼 여기는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예를 들면 세금, 응? 세금 또 아까 나온 거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걸 이제 더 많이 내도록 이렇게 손해를 끼친 거 그렇게 한정을 해야 돼. 아까 거랑 비교해서 그죠? 그런 사건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보실까요? 564페이지 그 제목은 내가 이렇게 뽑았어. 군산시 그 윤락과 화재 사건 보통 그렇게 통칭되는데 자, 군산시에 있는 유흥주점 술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또 술집들이 또 쭉 밀집돼 있는 유흥주점들이 밀집돼 있는 데인데 화재가 발생.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술집 여종원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어. 그런데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망이라는 피해,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원인이 뭐냐면 사망은 원인이 질식이야. 이게 제일 키워드야. 질식해서 사망한 거야. 응? 그럼 질식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대피를 제대로 못해서 응? 화재가 발생돼 대피를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 이게 이제 그 사망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이 대피를 못해서 질식사했다는 거죠. 응? 자 관련해서 그러면 1번은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산시 공무원들 말하는 거야. 응? 군산시 공무원들이 이 술집들이 뭐야? 다 법 위반하고 막 영업해 막. 응? 그래서 셋째 줄 보면 뭐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막 시설 막 허가도 안 받고 막 새로 짓고 막 개축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한 거 제대로 단속 안 한 거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지. 그렇지만 이거하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뭐 생각했어? 저 사망의 핵심 원인은 질식 사망이래요. 질식으로 인한 사망. 응? 그러니까 이 군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무상 의무를 잘못한 거하고 그 여종업원들의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1번의 결론은 군산시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군산시는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은 없다. 응? 그러면 2번은 질식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니까 대피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원인 분석해 보니까 뭐 창문 다 바깥으로 쇠창살이 돼서 창문 열고 밖으로
대피도 못해. 거기다가 또 뭐야? 그 통로 뭐 이렇게 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비상구 이런 데도 다 잠겨 있고 다 막 술 박스 막 이런 거 다 해놓고 탈출할 통로가 없었어. 그럼 결국 소방과 연관이 있어. 그런 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고 발생 바로 얼마 전에 소방에 문제 전혀 없다. 대피 뭐 이런 거 다 안전 점검 합격. 그죠? 이거 뭔가 부정이 있었던 거야. 그죠? 눈 감아주고. 그래서 이런 소방 공무원들이 셋째 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이 사망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그러면 누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사고 당시에만 해도 소방은 어디 소속이야? 소방이 저기 왜 광역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직 바꿨나 안 바꿨나? 소방을 국가직으로 다 전환하기로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소방이 시도 단위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고 당시에는 여기서 소방이니까 전라북도 소속이야. 소방 공무원들이. 그죠?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 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내려진 겁니다. 1번 군산시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군산시는 배상 책임이 없고 소방이 잘못한 거니까 소방이 속해 있는 전라북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된 거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근에 1번이 시험 문제 나왔어. 1번이 나왔었습니다. 자, 500 하나 더 하고 시간상 565쪽의 배상 책임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헌법은 누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근데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치? 그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그 차이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번의 첫째 줄은 국가배상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자로 규정한다.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냥 그 팩트로 그냥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에게 봉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 밖에 비용이면 뭐 사무 처리하는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응? 거기는 밑줄 치는 게 아니야. 동일하지 아니하면까지 나누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런 거 문제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야.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국어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된다. 조사가 도하냐? 도. 그러면 문장 해석상 누가 배상 책임 있는데 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데 비용 부담자도 배상해야 돼. 책임이 있다.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응? 선임 감독자도 배상 책임이 있고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고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비용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된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선임 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로 본다? 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임명하고 감독하는 자는 뜻을 사무의 귀속 주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무의 귀속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응?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처리한 사무가 국가 사무면 선임 감독자는 국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 공무원이 처리한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데 그 사무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공무원은
누구한테 월급 받나?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야.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데 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 월급은 그 공무원은 인천시로부터 받아.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 끼쳤어. 그럼 뭐 누가 배상 책임자야? 국가도 배상 책임 있고, 국가는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는 그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자로서 배상 책임이고, 둘 다 배상 책임진다는 얘기지.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한테 청구해서 받거나 아니면 지방자 인천시에 청구해서 받거나 선택해서 아무데나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두 군데 다 청구해서 다 받으면 이중으로 배상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선택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응? 응. 자,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조직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궁극적 책임 있는 자에게 물어내 할 수 있다. 이것도 법정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연결하는 거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피해자가 선택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피해자가 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응?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선택을 해서 한쪽에다가 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아갔어. 그러면 배상을 해준 자는 다시 뭐야?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물어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일단 두 줄. 이때 어떻게 돼? 둘째 줄. 우리 학자들이 뭐라 그런다?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궁극적 책임자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학자들은 사무 귀속자. 사무 귀속자 이꼬르 선임 감독자.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럼 조그맣 같은 예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자, 인천시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그죠? 위법하게 해서 손해 끼쳤다. 그러면 국가도 배상 책임자, 인천시도 배상 책임자 된다 그랬죠. 근데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했냐? 인천시한테 청구했어. 인천시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인천시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궁극적 책임자가 사무의 귀속 주체라고 보니까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자라고 보니까 인천시가 국가한테 물어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다만 이 경우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인천시가 배상해주고 전부 다 국가한테 다 물어내 하면 국가가 다 물어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판례가 명확치는 않은데 기여도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듣고만 지나가. 기여도설은 뭐냐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피해자한테 손해 발생시키는데 누가 기여를 많이 했냐, 누가 잘못을 더 많이 했냐, 잘못한 정도를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인천시 공무원 그 사무 처리할 때 응?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천시가 피해자한테 100만 원을 배상해 줬는데 그 인천시도 잘못한 부분이 30% 있다. 그러면 인천시가 30만 원만큼은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 원만큼만 국가한테 물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물어달라고 하는 게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세 줄까지만 위에 세 줄, 일단 두 줄 법조문. 그 법조문에서 우리 조직 행정조직 내부에서 최후의 궁극적인 배상 책임자는 사무 귀속자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있으니까, 자 우리 1번 판례 보면 국가배상법에서 6조 1항에서 뭐야? 비용. 아까 동그라미 2항에 써 있는 거 있었잖아, 그죠? 위에서 그 비용 부담한다고 할 때 비용이란 쭉 읽어놓읍시다. 공무원의 인건 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그 경비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부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이 된다. 이게 한번 읽어보고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2번으로 가면 다 연결된 거야. 2번 읽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인천시장을 대립해봐. 응? 인천시장이 국가로부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을 받았대. 그런 사무를 기관 위임 사무라 그래. 응? 자, 그러면 자, 여기 국가 사무, 국가의 사무가 있는데 국가의 사무를 뭐 국가 사무는 무슨 장관이 이제 처리하겠죠. 장관이 인천시장한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을 했어. 근데 이때 위임한 사무인데 이렇게 시장같이 기관에게 위임하는 걸 기관 위임 사무라 그러죠. 위임을 했어. 그러면 인천시장이 어떻게 할까? 또 인천시 공무원 A, 인천시 소속 공무원 A를 시켜서 일을 처리하게 해. 근데 A 공무원이 인천시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 고의, 우리 아까 말한 고의 손해배상 요건 다 충족돼. 고의 과실로 위법한 직무수행을 했어. 직무수행. 직무수행. 그래갖고 그랬는데 뭐야?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이라는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어. 시민에게 손해가 났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 갑은 누구한테 배상 청구해? 응? 누구한테 청구? 응? 아니 좀 큰 소리로 확실하게. 인천시장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지. 응?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배웠잖아. 동그라미 이거 뭐 우선 이 사무 누구 사무야? 국가의 사무. 사무 귀속 주체가 국가라고. 이 인천시장 및 A 공무원이 이 사무 처리하면 그 사무 처리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가 처리한 사무로서 국가에게 권리 의무 등 효과가 돌아가는 거야. 일만 얘네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업무 처리할 때는 인천시장 및 인천시 공무원은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국가 그러니까 배상 책임자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어. 책임자 일단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 근데 국가는 어떤 위치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사무의 귀속 주체, 그죠? 사무의 귀속 주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사무는 국가 사무니까 갑은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응? 그다음에 국가한테 하든지 또는 선택을 할 수 있지. 또는 누구한테? 인천시한테 청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인천시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인천시가 그러니까 이 갑이 이제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인천시한테 배상을 청구한 거야. 그때 인천시가 우리는 책임 없어 배상 책임 이러는 거야. 왜? 이거는 인천시의 사무도 아니고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려서 처리한 거고 또 이 사무 처리의 비용도 어떻게 돼? 사무 처리 비용? 국가로부터 다 내려온 거야. 이 사무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로부터 다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이 사무 처리를 한 거야. 그러니 뭐 이 비용도 인천시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처리한 거다. 그러니 인천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 비용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했어. 그러나 판결을 보면 1번에 뭐라고 됐어? 법에서 말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때 비용이란 뭐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이 사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며 그 비용 지금 이 사안에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궁극적인 비용 부담자야? 국가지. 국가가 내려보내주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내려받은 돈으로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하는 인천시도 뭐가 되는 거야?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거야. 1번 판례가. 1번 셋째 줄. 응?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인천시가 이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예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야?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야. 이 사례에서 국가지만 그럼 인천시는 이 경비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부담자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대외적으로 돈을 지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자도 법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하는 자다 이거야. 그러므로 인천시도 이 사안에서 뭐가 돼? 자기 돈 안 쓰지만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이 국가의 사무 처리하면서 돈을 지출한다면 법에서 말하는 뭐에 해당돼? 비용 부담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 응? 따라서 갑은 어떻게 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둘 중에 선택.
그래서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사안에서는 보통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일이 많겠어요? 아니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사무 처리하면 당연히 인천시의 사무인 줄 알지. 원래는 그게 국가로부터 내려온 사무인데 그 국가 사무인 줄 알고 국가로 상대로 청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누구 사무인지 잘 모르는데, 그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인천시의 사무를 처리했겠거니 하고 이제 인천시를 상대로 청구해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무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사무이고 국가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그 인천시도 비용 대외적으로 비용 지출하는 자로서 비용 부담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3번도 똑같은 논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령 나와. 거기죠. 이번에 사무가 무슨 사무야? 기관 위임된 사무. 그지? 응? 첫째 줄에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 그랬잖아. 하여튼 기관 위임된 사무 딱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자 결론은 손해배상에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 그 위임한 국가도 당연히 사무의 귀속적 배상 책임. 그 위임받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언제나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언제든 둘 다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응? 그렇지? 결론은 항상 사무가 위임됐다면 결론은 둘 다 배상 책임. 그래서 국가도 배상 책임 있고 지자체도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